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 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정말 가마솥 안에 있는 것처럼 이 폭염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폭염 속에서 건강 유념하시면서 이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더위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래서 7월 말, 8월 초까지는 이어진다라고 하니 뭐 저처럼 안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큰 뭐 문제 없겠으나, 또 외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폭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좀 등산을 좀 다녀왔는데 내려 하산하면서 느끼는 이 햇살의 뜨거움이 정말로 굉장히 뜨겁구나, 굉장히 덥구나, 참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건강 유념하시면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이제 다음 한 주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빨리 올리게 된다면 일요일날, 다음 주 일요일날 아마 영상에서 찾아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함께 다시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사실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뭐 지난 주말 사이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면서 양 3대 지수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신고가 행진까지 보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항상 좋은 게 전부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각별 리스크 신경 쓰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서 뭐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간단하게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과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해외 지수는 뭐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전 세계, 즉 글로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터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전월 동기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이유로 전체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는구나 하고 보긴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요, 이 정확히 이 하단 볼저밴드 하단에서 바닥을 찍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월요일날의 모습이죠. 하단에서 바닥을 찍고 개파락 이후에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지금 걸쳐있기 때문에 정확히 미 증시는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즉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관련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7월 31일까지, 즉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디데이가 확정되어 있는 이 악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 초반에는 뭐 해외 증시와 각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주 후반, 즉 애플과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등등 굵직굵직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순간에 이 미국 부채 상황에 대한 이 우려감이 아마 시장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 후반에는 좀 시장을 많이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주 초반에 지수가 올랐을 때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면서 박스권 플레이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카페에다가 적어놓은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 주식시장은 뭐 항상 뭐 평탄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 이 시점을 보면은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뭐 전 세계 증시 다 급락할 것처럼 해놓고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급등을 시켰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슈는 시장에서 단기 이슈로 받아들이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부채 상한 이슈도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슈로 자리 잡지는 않을 테지만,
기간이 남아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다가오는 시점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악재로는 아직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2011년도에 똑같은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때는 이게 약간의 블랙스완으로 작용을 했어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가 있어 라는 관점에서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이런 이슈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신용 등급에 대한 이슈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블랙스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듯이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하고 가던 증시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뭐 개파락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볼밴을 좀 만들어 놨고요. 이 볼밴을 예를 들어 떨어질 때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안 발생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하락의 깊이가 클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나머지 일정들은 카페에 오셔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국내 증시 보면 특별하게 시장에 뭐 주목을 끄는 이슈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이 강도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소재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그쪽에서 이제 전기차 인프라 기자재까지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즉 전기차 구동 모터를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신가를 치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인프라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2차전지 섹터에서 친환경으로 움직였죠. 친환경으로. 그 다음에 2차전지 인프라 투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충전소 과거의 대장은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 과거에 대장이었는데 이쪽에서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는 빼고요. SK네트워크스가 SK 주유소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 기업에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1조 5천억의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SK네트워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수급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일단은 추세가 서서히 바뀌고 있고 이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만 준다면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죠. 다소 좀 높은 구간인데 이거는 좀 높아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보고요. 알티캐스트도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자, S트래픽 과거 이 구간에서 대파동을 준 거는 SK와 이 M&A 설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때는 SK 쪽으로 M&A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가 다른 쪽을 인수하면서 사실 그 기대감이 소멸로 좀 갔던 종목인데요. 굉장한 기술력, 급속 충전기에 대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구간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를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분할로
서서히 다시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전기차 충전 섹터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을 바탕으로 간다면 충분히 나중에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중장기적 성격이 될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과거에도 언급을 드렸고 과거에도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탈탄소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제가 CS 윈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풍력에서 대장주 여전히 눌리면 봐야 되고 ESG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사랑하고 좋은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수소, 자 태양광 OCI죠. OCI도 어제부터 즉 목요일부터 확실하게 수급의 변화가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터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부터 실적이 확실히 턴을 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가 이제부터 터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가 있으면 좋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OCI도. 그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요일날 저희는 제가 이제 장 전에 좀 회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게 유니드라는 종목이죠. 유니드 하면 얘도 이 탄소 포집 관련한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호시적 발표를 하면서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기 전에 7천억 분이 안 되던 종목에 500억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기대주로 좀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끝나지 않았고 KG ETS와 비슷한 흐름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 박스권 돌파 상한가를 만들고 눌리게 된다면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탈탄소 관련해서 탄소 포집 국내 1위 사업자인 종목이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언급은 좀 드렸었고 저도 매매를 크게 좀 들어가서 잘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상한가 들어갈 때 상따를 좀 걸어 놨었어요.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다 상따를 좀 걸어 놨는데 상한가를 좀 잡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을 실적으로 뚫어내는 거는 굉장한 모멘텀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HN도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죠. 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봤었고요. 제가 잘 하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좀 매매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금요일날은 일단 돌파로 조금 들어가서 가장 최상단에서는 못 팔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갔죠. 30만원 살짝 넘어서 여기 고점 살짝 돌파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서 좀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해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최근에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수소 혹은 친환경 섹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 메타버스, 그리고 친환경 섹터, 그 다음에 IT 반도체 플러스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에코프로 HN, 그 다음에 유니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을 거죠.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는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휴캠스라는 종목도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질산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실적으로는 참 문제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문제가 된 게 질산 부분을 하나
케미칼 즉 하나솔루션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나오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무너졌는데, 이 회사의 지금 매출의 3분의 1은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발생을 합니다. 점점 탄소 배출권 거래에 이 매출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질산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충분히 고점을 넘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후성도 최근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탄소 관련된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좀 강했던 KC 코트렐 탈황 성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탄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아마 권리락을 맞고 납입을 하게 되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8,000원 근처에 가면 KC 코트렐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KC 그린 홀딩스가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시가총액 1,400억에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뭔가에 대한 덜어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작년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대규모 적자가 일회성 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네, 친환경 탈탄소 부분으로 다시 이슈화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렸던 이런 구간을 이제 건너뛰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캐시 그린 홀딩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뭐 이건 뭐 홀딩스, 이건 산업, 뭐 그린 케미칼 등이 올라왔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정말로 핵심적으로 연관이 있는 애들 위주의 상승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해서 센코라는 종목도 이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탈산소 관련 섹터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날 국내에서 가장 좀 이슈가 크게 됐던 부분은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이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거래 대금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예스24를 놓고 봤을 때 이 엄청난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2,400조가 이 기관청에 몰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이걸 특별한 메리트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SKIT는 2,378억이 모이지 않았나요? 왜 그때는 그렇고 지금 예스24 때는 올렸을까요? 그 말은 예스24에 말 그대로 세력이 존재를 했고, 그러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금요일날 시장 전반적으로 특별한 테마가 부재했다. 그런 연유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는 자금이 예스24로 쏠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한 차례 뭐 돌파하고 추가 반등 정도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을 이제 차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제가 언급드렸던 한국전자 인증을 말씀드렸죠. 카뱅 공모 관련해서 한국전자 인증 토스도 이슈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그 목요일날 종가에 이런 아래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사실은 좀 일찍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스24가 저는 상한가를 못 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서 오후장에 이 후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홈텍 시스템이라든지 엑셈이라든지 뭐 종목군들까지 올라가면서 뭐 한국전자 인증도 일부 반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은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퀴타리스 관련주, mRNA 관련주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 내일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날려준다면 네, 좀 더 보유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매도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갭 자체가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와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단기 과열이 1, 2, 3 풀리는 날이네요. 그래서 내일 오히려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런 구간에서 크게 깨질 수 있고요. 과거 바이오리더스 단일가가 어디지?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때도 단일가 때 굉장히 좀 주가를 올려 세우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일가의 상승이 꼭 100%그 다음에 급등으로 꼭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큐타리스의 앱 RNA 일상 진입을 했다라는 기대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CMO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 같고, 그 중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저는 조금 더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좀 시총이 좀 되는 종목 안에서 여기다가 하나를 올려놓으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올려놓고 싶네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일단은 좀 무겁기는 하지만 실적 성장세와 최근 신규 상장주의 흐름, 그 다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놓는다면 충분히 17만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M 관련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오히려 보는 게 언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구형 치료제에서는 한국 BNC인데 일단 매도를 좀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골드 퍼시픽의 자회사가 7월 말 일상 결과 발표를 앞뒀습니다. 그래서 골드 퍼시픽까지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골드 퍼시픽 관련해서는 일봉상의 위치가 그닥 썩 좋은 거는 아니고 뭐 돌파의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실기에는 종목의 이 위치나 질은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도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주에 또 메타버스의 대형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그럼 종목군들 보면서 시세가 연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이 마무리 될 것인지 판단을 잘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로블록스의 저는 약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CMS 에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게임 관련해서 이 코딩 교육을 하는 거고, 로블록스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많은 개인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을 만들 수 있게 교육을 해주는 종목이 CMS 에듀다라는 관점에서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노 대비 이제 대장이죠. 나중에 눌림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빠르고 무섭게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말 그대로 급등주죠. 뭐 삼성 스펙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등주 성격으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저는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 메타버스의 급등주가 이노뎁으로 나왔으면 급등주는 급등주의 매매 방법으로 대응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폭염이 굉장히 심하고 또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많이 좀 있었는데, 계절성 종목은 항상 이 눌림이 있다가도 반등이 잘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도 반등하면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일정 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수소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한 축은 실적주가 되는 거고 한 축은 친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테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뭐 돌발 이벤트에 대응이 안 된다면 정치 테마는 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 대한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는 게 좋겠죠. 8월 1일 카카오 엔터 출범에 따른 모멘텀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선추매를 해서 이 일정주를 준비하는 게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간 또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계속 그 라이브 방송을 안 받고 있는데 뭐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7월 30일부터 신규 회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들어오시면 아마 강의 영상이 이제 리뉴얼된 부분이 업로드가 이제 차츰차츰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매매 중에 눌림 매매의 기준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매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의 성공률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매매의 원칙과 기준을 성립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 주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